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매매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승을 놓친 1회로 단 한 번의 포지션만 들어갔습니다. 17.6K에 들어간 포지션을 56.2K 부근에서 익절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전체적인 기조를 하락으로 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롱 포지션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심 끝에 들어간 하나의 포지션이었는데요. 일단 그렇게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메인 시나리오에서도 조금 설명해드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우파동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A, B, C로 하락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0.886 구간을 맞고 저항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거래량도 상당히 줄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랬을 때 이거 충분히 스탑을 전고점 부분에 걸고 숏을 들어갈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숏을 들어갔고, 다행히 이 포지션이 하락으로 쭉 이어졌습니다. 제가 턴 시점은 여기서 상승이 나올 때 털었는데요. 지표 발표 이후에 이게 1, 2, 3, 4, 5로 떨어진 건지 아니면 1, 2, 3, 4, 5로 떨어진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표 발표 이후다 보니까 우파동이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도 거래량이 붙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냅두면 내 평단까지 충분히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한 대로면 A, B, C의 형태로 하락이 조금 더 길게 나와야 했지만,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전체적인 파동을 A, B, C로 놓고 보고 그 다음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상승이 나올 때 56.2K에서 익절을 하면서 총 4만 불의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마이너스가 난 2만 불을 전부 다 멘징하고도 2만 불을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제가 상승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구간까지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 구간까지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여전히 하락에 대한 기조를 잡고 있고 하락장이 유지가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갈 때에도 최대한으로 수익을 챙기고 최소한의 손실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대선 토론이라든지 CPI 발표라든지 상당히 지표 발표로 인해서 거시경제의 영향으로 큰 구간에서의 횡보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횡보 구간 안에 존재하고요. 오늘 또 PPI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와 관련해서 상당히 거시경제적으로 불확실성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나스닥은 물론이며 비트코인도 변동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메인 시나리오들을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업데이트를 많이 해드렸고 전체 카운팅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전히 이게 임펄스의 상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펄스라고 보기에는 너무 4파동이 길어지고 갑적인 형태로 나왔고, 그리고 5파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파동이 너무 길게 나오면서 이렇게 되었을 때 3파동보다 훨씬 더 높은 거래량과 훨씬 더 높은 가격의 형성으로 5파동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파동 카운팅을 WXY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적인 부분을 봐도 이게 왜 3파동이 아닌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파동의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도 역시 이 파동이 1, 2, 3, 4, 5로 가는 게 아니라 ABC로 가는 조정 파동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지금 이 횡보 구간이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을 카운팅을 해보면 A, B, C, 그리고 여기서 A, B, C, 그리고 C 파동이 1, 2, 3, 4, 5 혹은 1, 2, 3, 4, 5로 떨어지면서 전체 W 파동이 완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이 A, B, C 혹은 A, B, C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파동을 카운팅하거나, 어쨌든 간에 이 파동은 W 파동 이후에 다음에 X 파동이라는 것입니다. 세부 카운팅을 놓고 보면 이게 만약에 A, B, C로 올라가는 것이면 약간의 상승이 더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매물대 지표를 봤을 때 59.2K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상승으로 견인되면서 비트코인도 한 개 상승이 나온다면 이 A, B, C가 상승이 나오면서 59.2K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A 파동이 비정상적으로 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0.618 구간이나 아니면 이러한 저항 구간에 맞고 떨어지는 것이 A, B, C가 미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반증해주는 그러한 무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결국 크게 봤을 때 W, X 그리고 이제 Y 파동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플랫 또는 확장 플랫으로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전체 마지막 Y 파동이 5파동 또는 A, B, C로 진행이 되는데 C파가 길게 5파동으로 진행이 되면서 54K 구간을 맞고 지지를 해준다면 전체적인 조정 파동 ABC
이후에 WXY가 진행이 되고 한 번 더 ABC 혹은 WXY로 상승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조정 파동이 ABC로 마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승 페이지가 끝이 나고 그 이후에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 파동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이 파동이 얼마나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측대로라면 이 구간을 넘지 않고 하락이 54K 부근까지 나와주면서 이 밑에 있는 강한 지지 구간들을 체크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파동들을 ABC, ABC, ABC로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 피보나치 0.886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락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ABC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온 다음에 나온 하락을 봤을 때 이 하락에 대해서 0.886 구간을 터치를 했거든요. 0.886은 일반적으로 이 파동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피보나치 구간입니다. 즉 이 파동의 확률을 상당히 높인다는 것이고, 역시 이 파동은 A, B, C의 형태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구간을 보면 0.886 구간을 터치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A, B, C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A, B, C로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0.886 구간에 여기도 도달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A, B, C로 가는 조정 파동의 형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아주 깊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이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구조가 확실히 ABC라는 것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가 조금 애매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동의 형태와 거래량, 그리고 이 파동의 형태와 거래량을 고려했을 때 임펄스 파동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연속 확장 플랫이 두 번 나오는 경우, 또는 그냥 여기서 ABC가 마무리되고 나와서 플랫 조정 혹은 확장 플랫 ABC, 혹은 전체로 봤을 때 AB 플랫 조정 C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그대로 저항이 나오게 된다면 일반적인 WXY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Y 파동이 W 파동의 이 저점을 무조건 뚫고 내려가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하락이 조금 더 크게 이런 지지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임펄스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나와줘서 C 파동이 길어지게 된다면 하락의 길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 플랫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O 파동이 길게 형성이 되면서 마지막 파동이 거래량이 터지며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저점 구간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CME 갭이 있는 딱 그 구간까지 터치를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먼저 나온다면 그냥 예상치 못하게 파동이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상승이 크게 나와줄 것입니다. 이 59.2K를 깨고 난다면은 그 위쪽의 저항 구간은 63K까지는 가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형태가 그냥 정말 크게 A, B, C로 진행이 되는 것 또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하락에 비해서 거래량이 적다는 점과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한 번에 쭉 올라갈 확률보다는 역시 이러한 복합 조정의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먼저 하락이 한 번 나온 다음에 상승을 이어가야 더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인 하락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구간입니다. 일단 바이낸스 매물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쪽으로 매물대가 많이 없고 위쪽으로 걸린 매물대와 여전히 위쪽으로는 많은 매물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쪽을 봤을 때는 이 58K와 59K 구간에 나눠서 거의 2000개 정도의 물량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매물대는 55K 구간까지는 가야지 생기게 되고 54K, 53K 쭉쭉쭉 떨어져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맥스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들이 전부 다시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매물대가 전혀 들어오는 모습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에는 비트맥스에서 역시 높은 유동성이 예상이 된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위아래로 역시 매물대가 그대로 많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여전히 매물대가 많이 있고 위쪽으로도 매물대가 많이 걸려 있는데 59K, 59.5K 이런 식으로 0.5K 단위로 매물대가 많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실제로 매물대가 얼마나 체결되었는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하락하면서부터 이미 많은 물량들이 체결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으로 100비트씩 한 구간에서 긁히는 것은 물론이며 200비트, 200비트, 250비트, 400비트, 250비트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한 번에 400개씩, 250개씩 긁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라오면서도 역시 150개씩은 기본으로 많이 긁혀줬고 300개, 450개, 200개 이런 식으로 많은 물량들이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확실히 하락할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물량 체결이 더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거래량이 떨어진 것도 보이는 것 같고요. 매물대 체결도 이전보다는 활발하지 않다는 부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비트맥스 매물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쭉 확인을 했을 때 100만 달러가 체결이 되고 1800만 달러가 체결이 되고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물량 체결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0만 달러 이상의 매물 체결이 조금 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상승할 때를 보면 딱히 매물 체결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고 250만 달러 정도의 매물대가 체결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맥스에서도 매물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100만 달러 이상 그리고 거의 1000만 달러짜리에 가까운 매물들이 체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러한 매물대 체결들로 인해서 비트맥스에서도 유의미한 가격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는 지지 저항대입니다. 여기로 보면 사실 이 위쪽으로는 상당히 비어 있거든요. 이쪽으로는 56.7K 구간의 지지 매물대 그리고 54K의 지지 매물대가 있고, 위쪽으로는 뻥 비어서 62K의 저항 매물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킹피셔 청산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위쪽에 있는 청산 물량들이 싹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쪽으로 청산 물량이 많은데요, 57K부터 56K까지 상당히 높은 청산 물량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밑으로는 54K는 가야지 높은 청산 물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싹 쓸린 상황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러한 청산의 물량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맵입니다. 일단 위쪽보다는 위쪽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58K에서 60K 사이 그리고 61K까지도 높은 유동성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동성 구간을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잡아먹으면서 올라오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매물대 유동성 구간들을 체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이 유동성 구간을 냅두고 그냥 이렇게 쭉 갈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VD 파이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매물대가 명확하게 있죠. 60K에 1200만 달러짜리 매물대가 있고요, 그리고 60.5K에 1300만 달러짜리 매물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고래들이 쭉 매수를 하는 그림이어서 상승으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전체 오더 수가 점점 줄고 있고 고래, 새우들이 전부 다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풀매수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상승으로 갈 때 악영향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차트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위 차트를 봤을 때 한번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기회를 모아서 고래들이 다시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른 새우들 고래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더 상승으로 견인될 것인지를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